안녕하세요. 부업 성공을 이룬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철학적 자본가. 바로 돈 그 이후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셨을 거예요. 앞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드디어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라? 기쁨보다는 오히려 막막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정상이라는 곳. 사실 그곳에 오르는 과정도 또 그곳을 지키는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죠. 성공이라는 빛이 강할수록 그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대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멈춘 것 같고, 몸과 마음은 완전히 다 타버린 것 같고, 큰맘 먹고 한 투자는 손실을 보고, 심지어 가족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죠. 이 리스트들 꽤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 끝에 찾아오는 아주 깊은 공허감.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뭐랄까 또 다른 종류의 성장통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새로운 롤모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 개념, 바로 철학적 자본가입니다. 그럼 철학적 자본가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돈을 버는 능력은 있지만 그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사람.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자기 자신과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고 자기 생각과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을 말합니다. 이건 그냥 돈 많은 부자를 넘어선 한 차원 높은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워런 버핏부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자체를 철학으로 만든 이본 취나드까지. 이분들을 보면 아, 철학적 자본가라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하고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변화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철학적 자본가의 내면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쳐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유지하는 평정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초연함. 돈을 목표가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는 장기적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자신만의 뚜렷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 이 힘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행동 방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화가 나든 두렵든 욕심이 나든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원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필터를 한번 거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들 힘의 진짜 원천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게 다져지면 그게 밖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내면의 원칙들이 어떻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우라, 즉 외면의 시그니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리더가 어떻게든 권위를 보여주려고 애쓴다면 철학적 자본가는 그냥 조용히 신뢰를 쌓습니다. 커다란 로고가 박힌 옷 대신 좋은 품질 그 자체를 보고 옷을 고르죠.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쪽을 택하죠.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고 없는 깔끔한 옷, 편안한 자연 소재의 옷을 즐겨 입고요. 태도는 조용하지만 뭔가 단단한 자신감을 느껴집니다. 말투에는 과장이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정확하죠. 최신 스마트 기기 대신 낡은 노트와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답답한 사무실보다는 훌쩍 자연으로 떠나 생각하는 걸 즐깁니다. 이 모든 게 모여서 하나의 강력한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해서 당장 나한테 뭐가 이득이지? 를 묻지만 이들은 이 결정이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를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게 그냥 개인의 멋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비즈니스 전략이 됩니다. 내가 철학적 자본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나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에 따르는 책임을 아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고객, 당신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략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돈 버는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났다면 그 다음 게임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나와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진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만들면서 정상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철학적 자본가라는 정체성은 바로 이 다음 게임으로 들어가는 입장권과 같은 거죠. 와, 너무 멋진데? 이걸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게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5분 동안 내가 마치 철학적 자본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상황에서 철학적 자본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복귀해 보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모습이 진짜 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철학적 자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